자, 안녕하셨죠? 벽강입니다. 자, 오늘 편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살인상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 육신에 대한 어떤 이제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죠. 신살양정과 양인합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선 설명에서 그 살인상생이라는 거는 이제 편관을 활용할 때 이 편관은 이 일간을 극하는데 이제 좀 강하게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 일간을 극해옴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극을 하게 되므로 일간이 신약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게 살성이 된다. 그래서 편관을 또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편관 칠살을 잘 쓸 수 있으려면은 인성을 만나서 그래서 편관인 경우엔 편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편관이 편인을 생해주면 편인이 일간을 생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살인상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정관을 설명하면서도 정관과 정인이 만나서 정관이 정인을 생하면 정인이 다시 일간을 생하는 방식으로 관인상생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제 서로 육신이 다르니까 하나는 정관이고 하나는 편관이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살인상생의 어떤 통관 효과, 인성을 통한 통관 효과로 일간을 생조해 주면은 일간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살인상생인데요. 우리가 근데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대체적으로는 관인상생은 그러니까 정관 정인은 모두 길성의 의미가 있어서 좋은 길성, 길한 육신의 성이다 이런 뜻이죠. 길성. 그 정관정인의 그 관인상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살인상생, 편관 편인의 경우에는 살인상생이 되더라도 정관정인의 관인상생만큼의 어떠한 그런 계량작용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살인상생이 되더라도 관인상생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사주를 보더라도 살인상생이 되는 경우보다는 관인상생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살인상생의 개념이 뭔가 좀 몇 프로 부족한, 그러니까 이제 관을 활용해서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부족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면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주를 풀다 보면 그런 면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제시한 용어들인 신살양정과 양인합살은 그 편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살인상생의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편관을 신살양정이라는 용어로서 설명을 하면서 활용하는 방식은 쉽게 말하면 일간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살인 편관도 튼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대등한 균형적인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양정, 이 양자가 이렇게 다 대등한 관계로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살양정하게 되면은 일간도 튼튼하니까요. 당연히 그 살을 버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도 약하지 않으면 충분히 힘을 가지면 관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다 양자가 강한 힘을 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신살양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살인상생의 의미로 편관 편인을 만나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이런 직업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권력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권력을 다루는 그런 직업 같은 뭐 하여튼 상층부죠. 그런데 나갈 수도 있다. 또는 뭐 양인합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냐면은 살을 양인인 겁재가 가서 합해서 양인과 겁재가 서로 양인과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그 겁재 설명드릴 때 양인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잘 모르시면은 겁재 설명에서 한번 양인이 뭔지 잘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요.
그 겁제 양인이 편관을 칠사를 합함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바로 양인 합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된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뭐 군인, 경찰, 뭐 검찰, 뭐 권력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센 직업들이 있죠. 뭐 법조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면 장군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 뭐 교도행정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책들을 뒤져봐도 고소에도 이런 신살양정이나 양인합살되는 경우에 뭐 군에 들어가서 뭐 공을 세워서 뭐 관직이 어디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살인상생이 꼭 되지 않더라도 신살양정이나 양인합살의 형태가 되는 것도 이 편관을 잘 활용해서 이 직업적인 형태에서 좀 권력직이라든가 좀 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옛날 말로 문무를 겸비하다 그래서 그럴 문자와 무수를 나타내, 호반 무자죠. 무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무직에 진출을 해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신살양정과 그 양인 합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용어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꼭 그렇게 생겼나 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조금 애매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례사주 하나 띄워놓고 신살양정과 양인합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시켜드리면서 살인상생의 개념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세 가지를 혼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 개념 정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판서된 내용대로 아까 설명드린 신살양정과 일관과 편관의 힘이 대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인합살은 양인 겁제가 편관과 합을 해서 이게 합해 놓으면은, 원래 그래서 길성이 아닌 흉성은 흉성 플러스 흉성으로 이렇게 합이 되면 이것을 잘 순화해서 잘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보면서 이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하나의 사주가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간목일간이죠. 이 일간이 여기 월제 지금 편관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천간에 편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편인은 신의 그 장생을 얻죠. 생을 얻는 중기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 임수는 신에서 힘을 많이 얻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월지는 편관 칠살이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래서 일간이 이쪽의 월주의 형태에서는 관인상생의 틀로서 음생수 수생목을 받으니까 이 자체로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살인상생이죠. 살인상생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 인목이 일지 밑에 있어서 이 간목한테는 통분을 확실히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대체적으로 일간도 튼튼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편관이 월지를 장악해서 대체적으로 월지 장악은 2배 정도의 힘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목으로 통분을 하더라도 훨씬 신금이 힘이 세다. 가을로 시작되는 신금이. 목의 힘은 약할 수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편관이 월지를 장악했지만 여기서 생을 얻은 임수가 천간에서 다시 간목을 생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살인상생 구도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간이 약간 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형태로서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인상생의 구도도 있으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 몸에 해당되는 신과 그다음 편관에 해당되는 살이 서로 두 개가 양자가 이렇게 강한 평균적인 균형을 잘 이루면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신살양정,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그래서 사주 분석에서는 이제 서로 인과 신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충작용이 일어나서 좀 다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례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이제 요쪽에 시지 같은데 묘가 이렇게 있으면 일간으로부터 뭐예요? 이게 양인 겁재죠? 양간에 붙는 겁재. 이건 양인이라고 하죠. 자, 인이 없다고 할 때는 이 양인의 통근을 한 간목이 여기 요 사이에 인이 없다고 치면은 이제 인신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런 구조라 그러되면. 자, 그러면 당연히 일간도 양인의 겁재에 통근을 하고 월지를 장악한 편관도 간목에게 강력한 힘을 간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가 편관으로 월지를 장악했고 또 천간에 임수가 있어서 살인상생의 구도를 쓰면서도 양인 겁재를 놓은 간목이 힘이 튼튼하니까 이것도 신살 양정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암합의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묘와 신은 각각 지장간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을이 들어있고요. 가불이. 그리고 여기에는 무임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펴보면 여기 을경합을 하죠. 그래서 묘신은 을경합의 개념이 있어서 서로 암합으로 합을 이룹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을경합하는 천간합하고 같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양인인 겁재가 칠살인 편관을 가서 합하는 효과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인 합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이 겁재를 활용해서 칠살을 가서 합해서 둘이 이렇게 묶이면서 양인 합살 개념으로 살을 활용할 수 있는 겁재도 활용하고 살을 활용할 수 있는 편관도 활용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틀에 요 틀 사주의 어떤 틀을 하나 놓고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살인상생의 개념하고 신살양정과 양인 합살의 개념 세 가지를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살인상생이나 또는 양인합살이나 또는 뭐 신살양정의 개념이 뭐 실내 사주들이 있겠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앞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살양정일 경우에는 이 살이 월지를 장악했으면 대체적으로 다른 곳에 이제 일간의 통근처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간을 더 도와주는 쪽으로 대운이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사주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역행으로 가면 신으로 갔다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 사, 오 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목방향으로 가죠. 역행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중장년으로 넘어가면 목의 기운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니까요. 목의 통근처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지로 가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일간은 더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모양되니까 요런 대운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인생 후반부에 임묘진 목대운으로 가면은 일간을 더 도와주는 형태로 가서 자칫하면은 살이 더 힘이 세질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로 연결되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신살양정의 의미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실내사주가 뭐 여러분들한테 썩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올려봤는데요. 자, 저 예시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살인상생의 개념이라든지 신살양정의 개념이라든지 양인 합살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힘의 균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주 내에서의 어떤 그 육친들 간의 힘의 균형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살인상생 구도를 쓰면은 뭐 대체적으로 공직계통을 가는데 일반 행정이 아닌 특수행정 쪽으로 간다. 신살양정이면 나도 튼튼하고
또는 그 편관도 튼튼하니까 살을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직업, 그러니까 무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옛날 말로 하면 무사, 군인, 뭐 그런 사람들이죠. 무관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얼마든지 직업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양인 합살은 겁제 양인이 살을 가서 합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양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제 설명드릴 때 겁제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중 상대를 통한 내가 거기서 이제 이겨서 대중의 여러 사람 중에 내가 투쟁해서 쟁취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점하는 거, 승리하는 거, 그게 이제 겁제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양인은 더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을 내가 관적으로, 살적으로 힘을 가지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양인 합살이 되면 인기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군인 중에 높은 사람이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무관직으로서는 좀 위에 지도자급이 된다든가 하는 식의 어떠한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기초로 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편관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대략적으로 봐서 잘 활용이 되면은 편관이 갖고 있는 어떤 살성, 일간을 심하게 극하는 살성을 극복하고 훨씬 직업적인 요소에서 우수하게 쓰일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편관 칠살 있으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안 좋은 게 있다, 흉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주에서 안 좋은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합들을 가지고 서로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좀 잔소리 같은 소리지만 빨리 공부를 하실 때 사주를 빨리 보고 싶으시면 사주 세워놓고 육친이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육친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거를 한눈에 빨리 볼 수 있는 힘을 안 가지시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셔도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써놓았을 때 한눈에 육친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지지에 있는 지장간 정도는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